그래서 이제 이게 함양이 이 모두 함자인데, 모두 함자가 얼마나 모두 다 햇빛이 잘 들었으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결국은 누가 옛날로 따지면은 잠깐 그러면 시로 한번 가볼까요? 시로 가보면 옛날에 사망오제가 있고, 중국 역사상 사망오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은주라는 나라가 들어서고, 하은주 다음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가 오고, 다음에 전국시대가 오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가 진나라의 처음 시작되는 황제에서 사망오제의 황자를 따와서 전나라에 처음 시작되는 황제가 오고, 유방과 항우가 싸우다가 결국은 한나라가 400년을 세우고, 어쩌고 저쩌고 가서 하든 56국이 오고, 아니죠, 이죠. 이렇게 했다가 아예 한나라가 오고, 삼국지 시대가 후한의 삼국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사마시에 진나라가 만들어지고, 진나라가 동진으로 도망가고 나서 56국이 와서 16개 오랑캐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수나라가 하고 당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면 이때 중국에는 근데 요 춘추 시대가 끝나갈 요 무렵에 공자라는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제 책도 많이 쓰고 싸우지 맙시다, 제발 덕스럽게 삽시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덕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은 이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가다는 두인변이지만은 사실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발을 직자거든요. 이게 마음심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똑바로 간다는 게 덕이에요. 덕이 다른 뜻이 아니거든. 내 마음이 똑바로 간다. 근데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은 좋은 일만 하는 게 덕인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그렇게 어느 책을 보니까 옆집에, 우리 집에 참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옆집에서 얻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덕은, 그래 내가 안 먹더라도 참기름을 주는 게 덕이라고 우리는 지금 배웠는데, 사실 옛날에 덕은 그게 아니래요. 내가 책을 보니까 내 마음이 솔직하게 움직이는 거야. 야, 나 한 병밖에 없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니까 다른 저 집에 가면 2병 있대, 그거 가서 얻어. 그게 덕이래요. 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하도 교육이 많이 돼서 덕은 마음이 똑바로 가는 건데, 지금은 자기가 좀 희생하고 이렇게 해주는 걸로 바뀌었는데, 좌우지간 이 시대 그 유명한 공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공자는 나중에 그래서 한나라가 막 시작될 때 BC 한 202년에 유방과 항우가 끝나고, 요때 BC 한 100년경에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년경에 유명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씁니다. 아시아의 헤로도투스라는 이게 사기를 쓰죠. 그래서 한 획을 긋고, 공자 때 한 획을 긋게 되는데, 공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 뒤는 모르기 때문에 요 앞에 역사만 보고 나면은 존경해야 될 대상들이 정말 자기들 말 맞다나 요수무탕 문무주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오제의 복희시 이런 사람 빼고는 말 그대로 높을 요자죠. 흙을 쌓아서 순. 이게 사실은 무궁화 순입니다. 무궁화. 탕. 그 다음에 주나라 때 오면은 문왕, 무왕의 동생 주공. 주나라의 공이라서. 이 7명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뛰어난 리더였어요. 뒤에 가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당태종도 있고, 진시황도 있고, 유방도 있고, 많겠는데, 공자가 보기에는, 근데 공자는 그 중에서도 주공을 유독, 왜냐면 무왕이 일찍 죽고 그 아들 성왕이 저기 했을 때 좀 도와줘라 그래서 도와주는데, 결국 왕위를 찬탈할 줄 알았는데 왕위를 끝까지 찬탈 안 하고 이게 다 조카를 잘 해주고, 자기는 아들하고 같이 어디로 봉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성인으로 생각해요, 주공을. 근데 어쨌든 간에 요순, 우탕, 문무, 주공을 7명을 중국 고대사의 성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워낙 많이 떠들어서, 조선시대에도 이 7분들은 우리나라 조선 유교 제2의 그 작은 소중하라고 자부했던 조선도 이 7명의 고대 중국의 제후들을, 군왕들을 엄청나게 존경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좀 약간 역사 시대고, 이때부터 이제 하우라 그래서 한나라가 생기고, 탕이 은나라를 생기고,
무왕이 준하를 만들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왜 스톱을 했냐 그러면은 이 위수라는 곳이 재밌어요. 위수와 얽힌 얘기가 엄청 많은데 준하라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의 주왕을 이 주왕은 이 주자가 아니고 이 주자입니다. 주왕을 토벌하고 준하를 세웠던 유명한 사람이 강태공이지 않습니까? 강태공. 우리가 뻑하면 얘기하는 강태공, 장자방 이렇게 하는데 이 강태공의 고향은 물론 제나라인데 제나라 이쪽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바늘 없는 낚시질을 하면서 세월을 낚았다고 하는데 강태공의 원래 이름은 강여상입니다. 갑자기 강여상이 여포할 때 여자죠. 강여상입니다. 또는 강여상인데 이게 와태공이냐 강태공이냐 이게 태공이 누구냐 그러면은 문왕이 태공이에요. 문왕이. 그래서 문왕의 아버지가 태공이에요. 그래서 이 무왕이 맨날 태공 자기 할아버지 태공이 바라던 사람 태공이 뭐 훌륭한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이놈 새끼들을 다 작살을 내고 나라를 세울 건데 하면서 바랬던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태공이 바라던 사람. 그래서 졸지에 강태공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망이라는 사람이 여상이라는 이름이 또는 강상, 여망. 그러니까 이름이 강상, 여상, 강망, 여망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태공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강태공이라고 부르죠. 낚시하는 사람만. 그럼 왜 성이 두 개냐?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중국에서는 옛날에 다 성이 귀족들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성입니다. 말 그대로 여자로부터 태어나면서 받는 성. 이거는 지역성이에요. 시의 시. 이 시는 지역을 자기가 봉지로 정해졌던 자기의 그 근거지 나와바리 일본 말로 하면은 그 봉지의 여 지방에서 나면은 이런 이름을 가지죠. 근데 이게 한나라 때 들어와서 진시황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 때 들었으면부터 이게 없어집니다. 시가 없어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자로부터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물려받은 성만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유교가 정립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 전까지는 뭐 공자가 떠들었던 유교가 거의 씨도 안 먹히고 대부분 이제 뭐 한비자의 뭐 법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륙을 지배할 때니까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가 법가 사상으로 통일하고 나서부터 다 세상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한나라 때 이 무식한 류방이 뭐 할 거 없을까 해가지고 앉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교를 국시로 내세워서부터 이게 이제 정립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성이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러냐면 위수에서 세월을 낚다가 무왕한테 발탁이 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도와서 결국 은나라를 멸하고 되고 나중에는 다시 자기 고향인 제나라의 봉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나라의 시조는 강태공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근데 이 강태공이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수불반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인데, 복수불반. 그러니까 우리가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말에서 나온 말인데, 뭐냐 그러면 임마가 이제 강태공이 억수를 귀하게 돼가지고 다시 고향 제나라에 돌아와서 군주가 됩니다. 제후가 되죠. 이때는 황제가 없으니까 주나라에 왕이 하나 있고 주나라의 수도도 물론 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동주라 그러고 서주라 그러고 나중에 이제 춘추 시대가 시작되면서 주나라가 힘이 없었고 그냥 형식만 왕으로 있을 때 낙양으로 다시 이 왕이 그 수도로 옮기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 동주라 그러죠. 물론 함양인데 그때는 호경이라 그랬어요. 함양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경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제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탁 폼 잡고 갔는데 옛날에 자기가 맨날 책이나 보고 낚시질을 하니까 마누라가 도저히 못 견디갖고 막 억수로 구박을 합니다. 근데 뭐 네가 뭘 아냐? 나는 낚시나 세월을 낚겠다. 뭐 이래서 하다가 어쨌든 마누라가 도망을 가버려요. 네하고는 못 살겠다. 그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엄청나게 그냥 1인자가 제2인자가 돼가지고 제나라로 돌아와서 제후가 되고 제나라의 1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와이프가 다시 와서 잘못했다. 하면 같이 살자. 이러는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복수불반번이라는 이미 엎질러진 물. 그 와이프 앞에서 옛날 와이프 앞에서 물을 팍 엎어뜨리면서 다시 담으면 내가 같이 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담으려고 해도 흙밖에 없고 물이 안 담아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게 무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는 엎질러진 물,
이 엎어지는 물이라는 한국 그 속담 비슷하게 쓰고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하여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데 또 위수하고 또 재밌는, 이게 강태공 얘기 말고도 위수하고 또 재밌는 얘기 뭐가 있냐 하면, 이 황하라는 게 물이 누른데, 이 위수 옆에 보면은 또 경수라는 데가 있어요. 경수. 그래서 위수의 물은 탁하고, 경수의 물은 아주 맑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물이 이제 합쳐지면은 뭐 이쯤 가면 여기까지는 이게 까만 물이고 좀 흐린 물이 흐르다가 이게 맑은 물이 흐르다가 나중에는 시커매져서 황화가 돼버리는 거죠. 누른 물이. 그래서 중국에는 어떤 속담이냐면 경수분명이라는 말도 있고, 경수와 위수가 분명하지 않다. 또는 부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쓰면 경위불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경위가 옳지 않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의가 아니다. 잘못됐다. 그 경위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중국의 강이름에서 나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경우라는 말도 쓰긴 쓰는데, 그거는 또 케이스니까 좀 다르겠죠. 경우라는 말은 뭐 케이스인데, 또 다른 말로 경위라는 말도 쓰긴 써요. 경도 위도할 때 경위는 또 다르죠. C줄과 날줄. 요거는 일의 순서. 그래서 경위서라는 말은 C줄과 날줄에 또는 지구상의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일의 순수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경위서를 쓰라. 이 말은 결국은 심할서를 쓰라. 시작과 끝에 심할서를 쓰라는 이런 말에 일의 순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예의 또는 도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경위가 틀렸다. 그래서 옛날에 화투를 칠 때 쌍놈들은 뭐라 그러면 하면은 3-7망통이라 그랬어요. 3하고 7을 잡으면은 3-7망통이라 그랬는데, 양반들은 3-7경위불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걸 화투를 치더라도 뭐 이게 화투가 아니겠죠. 그때는 이게 이런 패를 갖고 하는 거겠지만은, 양반들이 이렇게 3-7 잡으면은 망통이라서 이게 예의가, 그러니까 도리에 어긋난다. 도리가 뭐 안 좋다 이런 뜻으로 문자까지 써가면서 이게 화투가 아니라 이렇게 투전 놀이를 할 때 이런 말까지 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경위가 바르다, 경위가 걸렀다는 말을 쓸 때는 그 말이 수천 년 전에 중국의 경수라는 강과 위수라는 그런 강의 흐름 때문에 나왔던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또 있습니다.